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8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 블랙웰의 과열 문제가 지금 떠오르는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목처럼 미련하게 왜 매수하냐고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웰은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예상치 못한 과열 문제로 인해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한번 볼까요? 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었죠. 다우산업 43,444.99포인트로 마이너스 0.7% 하락. 나스닥 종합은 18,680.12포인트로 마이너스 2.24% 하락. 많이 떨어졌습니다. S&P 500도 5,870.62포인트로 마이너스 1.32% 하락을 했죠. 니케이, 상해종합,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을 했고요. 항생만 상승을 소폭했습니다.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요. 테슬라, 팔란티어 더 오른다. 물음표죠. 차익 실현 대신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건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 안 되죠. 그리고 개미 몰리면 고점. 한국인의 SXL의 급락. SXL이 급락하고 있죠. 미국 주식의 강세 불구 경계심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가요. AI치 블랙웰이 또 말썽이 생긴 거죠. 생산 차질설이 지금 있죠.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 S&P 500 맵을 좀 보시면 대다수의 종목이 진짜 폭락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79% 하락했고요. 아마존도 무려 마이너스 4.19%, 메타도 4%,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3.26% 엄청난 하락을 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요. 그리고 테슬라만 3.07% 상승을 했네요. 유독 테슬라만 반짝이는 게 보이죠. 그리고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 보면 현재 얼마 전만 해도 그리드 구간이었죠. 탐욕 구간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진 관계로 뉴트럴 구간, 중립 구간이니까요. 중립 구간이라도 좀 더 신중하게 지금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블랙웰 과열 문제로 인한 출시 지연이라고 제가 코파일럿에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딱 뭐 괴기스러운 그림을 딱 그려주더라고요. 아마 이거 같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럼 좀 볼게요.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월봉 차트 보시면 마이너스 3.29% 하락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조정받고 전고점을 양봉으로 뚫었죠. 또 조정받고 전고점 양봉을 뚫고요. 또 조정을 좀 받고 또 양봉을 뚫었습니다. 결국 우상향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또 이 돌파한 자리까지 또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월봉이 음봉으로 이렇게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하락을 하겠죠, 이제. 거의 20선 찍고 이렇게 가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아무튼 이번 월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양봉이 이렇게 하다가 항상 주식은요 무조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근데 한 가지 RSI 보면 지금 과열 상태죠. 그래서 혹시나 엔비디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는 뛰어난 성능으로 인한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기대를 한 몸으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블랙웰이 고용량 서버 렉에 설치될 때요. 과열 문제가 발생.
하면서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 XAI,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죠. 이런 주요 고객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서 지금 유심히 봐야 될 문제고요. 그럼 왜 블랙엘은 과열 문제를 겪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우선 높은 전력 소비. 블랙엘은 이전 세대 GPU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맞죠.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 그러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과열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복잡한 설계도 지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블랙엘은 매우 복잡한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냉각 시스템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블랙엘을 통해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고자 했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있고 있고요. 해석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블랙엘의 가열 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어떨까요? 블랙엘의 가열 문제는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블랙엘 출시 지연에 인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엔비디아가 더욱 안정적인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반드시 인류는 어려움에 봉착하잖아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로 막혔으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없겠죠. 컴퓨터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 지금 뭐 자율주행, 뭐 전기자동차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 벽을 정면 돌파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회해서 시간을 걸려도 이렇게 뛰어넘는, 결국은 이 벽을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 벽을 돌파하거나 우회할 것으로 전 봅니다. 그럼 위기 속에서 찾는 기회, IC 반도체 지수, SXL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었죠. 74.21달러. 그러면서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는 매수할 그런 엄두도 못 내고 구간도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드디어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하게 됩니다. 이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죠. 그리고 또 조정받고 여기가 또 이제 양봉으로 돌파합니다. 이 구간이 또 매수 타점이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쭉 가다가 조정받고 다시 또 여기가 또 매수 타점이고요.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매도 타점이죠. 이렇게. 그리고 또 내려가다 도찌가 나왔습니다. 도찌 위에서 양봉으로 이렇게 다시 상승을 했다면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도찌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음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매도 타점이죠. 매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하지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죠. 100%의 저의 가용자산이 있다고 하면 90%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고 있고요. 10%만 지금 분할 매수로 이렇게 매수 타점마다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떨어졌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뭐 최악의 상황은 120선, 120 월선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만약 떨어진다 치면은 이제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요. 그래서 전고점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제 또 매수를 조금씩 하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분할 매수해서 만약에 또 다시 이렇게 2022년 1월 1일처럼요. 엄청난 또 하락을 한다. 저에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겁니다. 90%의 자산이 가용자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가용자산을 늘려가는 거죠. 결국은 만약에 제 가용자산이 100%였는데 200%로 이렇게 증가를 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이 10%가 20%가 되는 거고
결국은 제 자산은 계속 증가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도요, 반드시 아셔야 될 거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10%를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제 관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인데요. 이 가용자산 있잖아요.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하시든지, 블로그를 하시든지, 엔잡을 뛰시든지. 그래서 이 가용자산을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1억을 가졌다. 1억의 10%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의 10%는 100만 원입니다. 10억의 10%는 1억이고요. 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요,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주식 투자할 때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주가가 무조건 상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식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자 될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기에서 샀던 사람만 부자가 계속 되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져줘야 이제 여기서 이제 사는 분들의 기회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서 몰빵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고점일 때는 어느 정도 이 고점일 때 몰빵 투자하면 진짜 이렇게 떨어지면 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비중은 가져가셔야 된다고 전 말씀드리고 있죠. 그냥 제 지론입니다. 제가 투자하다 보니까 얻게 된 저만의 지혜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요. 요약을 해보자면 저의 생각은 10% 가용자산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분할 매수로. 그리고 90%는 뭐 안전한 곳에 부동산이라든가 뭐 나름 뭐 자산으로 그냥 갖고 있던가, 그거는 각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내비두면 뭐 폭락이 오든 상승을 하든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면 90%의 자산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잖아요. 이순신이 말했죠. 신에겐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직. 이게 90%의 자산인 저의 12척의 배입니다.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투자 관점을 정리해봤고요. 블랙일의 과열 문제는 단기적인 악재지만 반도체 산업 전체의 성장 가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미래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C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죠. 이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폭락을 하든 한 기업의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이 IC 반도체 지수의 매력입니다. SXL은 이런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죠. SXL에 투자하면 IC 반도체 지수가 상승할 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3배 레버리지의 맹점이 뭐냐면 하락할 때 그만큼 손실폭도 커진다는 점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럼 제가 SXL을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3가지 정도로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리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래 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죠. AI, 5G, 자동차,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생태계가 꾸려지고 있고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SXL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상승할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 주의사항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레버리지 리스크입니다. SXL 레버리지, 특히 3배 레버리지 ETF죠. 시장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장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 SXL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 일부를요, SXL에 투자하는 분산 전략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 10%, 나머지 90%는 안전한 가용자산으로 남겨두는 그런 전략. 그리고 정기적인 리밸런싱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정기적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맺은 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엔비디아 블랙엘의 가열 문제는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가능성에 확장 가능성, 상승 가능성에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SXL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저는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하지만 레버리지 리스크를 고려하셔야 된다.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몰빵 투자 안 됩니다. 확신 없이 투자 안 됩니다. 그냥 묻지마 투자 안 됩니다. 저 또한 믿지 마시고요. 뭐 다른 유튜버라든가 경제 전문가들 있잖아요. 말하는 내용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지 자신만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겠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본인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지 남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비판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이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따라간다? 절대 투자의 세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공부 꼭 하시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 서적들 보시고 틈나는 대로 도서관 가셔서 서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보시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SXL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 답은 여러분들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말을 안 했네요.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